발달평가 쓰는 것 자체가 어렵다. 대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도 이렇게 영유아 발달평가 쓰는 게 힘드신가요? 오늘은 제가 발달평가에 대해 다시 열공하고 여러분이 진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발달평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제 발달평가 쓰시는 거 더더더더 쉬워질 테니까요. 영상을 보고 또 보고 그냥 통째로 외우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영유아 발달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써야 되는지 정리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챗 GPT한테 어떻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영유아 발달 평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들 관찰은 선생님이 직접 해야 하는 겁니다. AI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지만 우리가 항상 백지를 채우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면 우리가 발달평가 작성법을 더 배울 수 있는 도구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편된 평가지에서는 관찰일지는 안 봐요. 아싸, 이제 관찰일지 안 써도 되고 이런 분은 없겠죠? 그럼 우리 3월에 첫 등원한 친구 8월에 어떻게 발달 변화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러나 저러나 관찰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교사의 고유 업무고요. 관찰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발달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이나 사진, 작품들 잘 관리해 두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럼 발달 평가에 뭐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개정 전 평가주에서는 발달 평가는 분명 표준 보육 과정을 근거로 작성하도록 말씀드렸고, 그 근거는 매뉴얼에도 나와 있었죠. 그런데 개정 평가지에서는 그런 조건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샘플 문서만 봐도 아시겠지만 영유아 평가 자체가 좀 더 현재 아이들의 놀이의 특성과 발달 변화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챗GPT 활용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잘 보세요.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여기 쓴 재석이는 여러 가지 블록을 활용해서 로켓 쌓고 길게 나열하며 물리적으로 자신만의 큰 공간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이하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요. 개정평가제 매뉴얼 128페이지에 4세 유아평가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예시를 제가 타이핑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아볼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예시가 이렇게 책에 실려 있는데 재석이의 관찰에 대한 그 예시가 어떤 요소로 써 있는지를 분석해 볼 겁니다. 제가 이만큼 나와 있는 그대로 옮겨 적었고요. 모습이 많아졌다까지가 우리 책에 실려 있는 예시고요. 이게 제가 친 이제 명령어인데요. 다음은 재석이의 유아 발달 평가를 작성한 예인데 이 작성 예를 분석해 발달 평가 작성하는 필수 요소를 알려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예시를 줬으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쓴 건지를 알려달라는 뜻이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면 재석이의 유아 발달 평가 예시를 분석하여 발달 평가 작성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할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서 여기 보면 놀이 유형의 선호도, 그리고 지속성, 사물에 대한 관심, 사회적 상호작용, 발달 변화와 성장을 했대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여 작성하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를 이해하고 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활용하기가 귀찮죠? 너무 복잡해요. 저는 딱 세 가지로 줄이고 싶거든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만 알려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그렇죠. 저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재석이의 어떤 발달 평가를 잘 읽어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 재석이가 뭘 좋아했는지, 그리고 또래랑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그리고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이런 거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8페이지에도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유아의 평가를 담은 생활 기록부 일부가 나와 있는데요. 다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좋아하는 놀이, 그래서 친구랑 어떻게 놀았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떤지. 요런 내용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요. 개정 전 평가제와의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표준 보육 과정의 내용과 범주로 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의 특성, 놀이 유형의 선호도, 뭘 좋아하는지, 또 또래들하고 어떻게 노는지,
그리고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이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시 자료의 출처를 보면 교육부,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개정평가제 매뉴얼에 있는 예시 자료의 문장을 여기에 넣어서 그 예시 자료를 어떤 요소로 썼는지를 제가 알아봤잖아요. 그쵸? 그 요소가 여기 결과에 나온 놀이 유형 및 선호도, 그러니까 어떻게 놀이하는지 나오고 사회적 상호작용, 아동이 또래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그런 거를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발달 변화와 성장, 뭐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이런 거를 중심으로 쓰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정평가제 매뉴얼 128쪽 그 유아평가에 대한 그 문장을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는 백지에 쓴다. 요걸 어려워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런 요소로 어떻게 썼는지 예시 자료를 우리가 몇 개를 더 뽑아보면 그거를 읽어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개정평가제 매뉴얼 책에도 예시 자료가 나왔지만 유아에 대한 예시 자료예요. 영아에 대한 예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아에 대한 예시 자료를 여기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요소를 알았어요. 그러면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24개월 기준으로 할게요. 24개월 아이들의 발달 평가를 이 세 가지 요소로 예시를 한 5명만 달라고 해볼게요. 위 요소를 포함하여 24개월 영아의 발달 평가를 예시로 5명 써줘. 자, 읽어볼게요. 지호. 지호는 다양한 색깔의 블록을 이용해 구조물을 만드는 놀이에 큰 흥미를 보입니다. 자, 놀이의 선호도 나왔죠? 블록을 쌓고 나열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높아 자주 창의적인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최근에는 친구들이 블록에 관심을 보이자 같이 해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을 즐깁니다. 또 한 학기 초반에는 혼자 놀기를 선호했지만 현재는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사회성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요소 잘 들어갔죠? 똑같아요.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고 있으며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챗 GPT는요, 이렇게 약간 어색한 부분들도 있어요. 혹시라도 이런 걸 바로 사용한 사람은 없겠죠,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백지를 쓰는 걸 어려워하시고 지금 개정평가제 매뉴얼에는 너무 예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이 예시를 보여주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 의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지금 이 예시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 예시만 보고 쓰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를 양을 늘리시면 되거든요. 각 어린이의 발달 평가를 평가 분량을 2배로 써줘. 자, 지호 더 많이 나오죠? 은비 더 많이 나오죠? 민재 더 많이 나오죠? 선생님, 자, 보셨죠? 그럼 우리 지호 아까 여기 지호는 다양한 색깔 블록 이렇게 하다가 친구랑 맨 처음에 혼자 놀다가 나중엔 같이 노는 거 즐긴다고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지호는 다양한 색깔 블록을 이용해 구조물을 만드는 놀이에 큰 흥미를 보입니다. 블록을 쌓고 나열하는 과정에서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며 자주 창의적인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지호는 특히 블록을 높게 쌓는 것을 좋아하며 여러 개의 블록을 조합해 자신만의 독특한 구조물을 만드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기 보면 만들어냅니다까지는 아까 똑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높이 쌓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쓰실 때 자, 그러면 한번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요소가 더 들어가는지 물어봐 볼까요? 짧은 짧은 발달 평가와
2배 분량 발달 평가의 요소의 차이는 무엇일까? 상세함이래요. 그쵸? 자, 보세요. 짧은 발달 평가는 간결하고 요점을 중심으로 작성했고, 얘는 아동 발달 상태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여 여러 측면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볼게요. 이제 지호 같은 경우에는 블록놀이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블록놀이를 좋아하는데 블록놀이를 좋아해서 집중력도 높고 새로운 모양도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사회적으로도 소통하고 같이 노는 모습을 즐긴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늘렸냐면 여기서 보면은 상세하게 더, 그쵸? 짧은 발달 평가 말고 여러 측면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의 맥락, 상호작용, 아이들의 반응, 다른 아이들의 반응 보다 풍부하게 서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만큼 쓸 수 있고 누구는 이만큼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만큼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원장님들 중에서 뭐 길게 써라 막 그런 원장님들이 있다고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분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는 점 알고 계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한 것은 아이들의 발달 평가를 쓰기 위해서 우리 여기 책 있잖아요. 여기 책, 요 책, 이 책에 나온 예시문, 이 책에 나온 예시문을 분석했어요. 챗GPT로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지를 분석했고요. 그 분석해서 똑같은 예문을 쓰게 했고요. 그 예문을 더 양을 늘리게 했고 그 늘린 것에 대해서도 또 분석을 했죠. 어떻게 하면은 늘릴 수 있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뭐라고 썼죠? 영유아의 놀이 선호도. 블럭놀이를 좋아하는지, 인형놀이를 좋아하는지, 뭐 그리기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놀이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반응. 뭐 친구랑 어떻게 놀았는지. 그쵸? 그 놀이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상호작용, 선생님하고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쓰면 되고요. 세 번째, 제가 발달 변화를 아까도 발달 변화가 써 있죠? 맨 처음엔 혼자 놀았는데 지금은 같이 논다든지 뭐 3월에는 배변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관심이 있다든지 이렇게 어떤 변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개정평가제 발달평가 작성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곧 유보 통합을 앞두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도 자료를 보시면 이 예시 자료 출처가 교육부의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방법으로 발달평가를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훨씬 쉽죠? 여러분, 제 기준 개정평가제는 예전보다는 쉬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정사탄 개정이 필요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지만 미니멀 평가제 단톡방을 보면 아직도 선생님들이 평가제가 너무 어렵고 싫다. 평가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토요일도 출근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평가제 등급도 없어지고 이제 무서울 것이 뭐가 있나요? 큰 마음 가지시고 불안감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발달평가? 그거 쓰는 거 관찰만 잘했다면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발달 평가를 안 쓰는 것만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은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선생님들이 평가제 완전 쉽네 라고 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평가제 힘들어하는 동료들에게도 자꾸 길게 쓰라고 강요하는 원장님들에게도 주임 선생님들에게도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